드림텍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6.3%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은 79.1%가 감소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09.3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부재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, 이제 그 11월 중순까지 그 3분기 실적들이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나 코스닥이나 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발빠르게 먼저 숙제를 하신 그 기업들을 세 군데를 그 선택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상하게 세 군데 모두 어,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. 드림텍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장인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월 6일 날 회계법인 9개 회계법인 대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분식회계 유인이 커지고 있다. 유혹을 받고 있다.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고 해서 회계법인들이 잘 좀 그 감사를 해달라. 뭐 이런 얘기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 한 제가 쭉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비교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 때문에 분식회계 유혹을 받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개진코자 합니다. 드림텍 그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,728억 원으로서 26.3% 감소했는데 매출이 감소하니까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도 줄였는데 무려 59.1%나 크게 줄였습니다. 재고를 줄이는 것은 잘하는 거죠. 자금 부담이 또 줄어들고 하니까. 그러나 그 매출 원가에 의한 그 영업 손익에서는 좀 그 영업이익이 작게 나오게 돼 있어요. 원가 회계는.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58.9%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가 14.2%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651억 원에 비해서 무려 79.4%가 감소했습니다. 영업이익률 9.3% 하락했고요. 원가 생산성도 0.1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.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,196억 원으로서 19.5%가 감소했습니다. 매출 감소보다 덜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수루풋율이 7.2% 하락했고요. 운영 비용이 9.5% 감소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은 무려 1.14 그러니까 114%나 추락했습니다. 그 전에 2.49로 한다면 작년에 이거를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은 연초에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면은 2억 4,900만 원, 뭐 매우 높게 그 잘 나가는 장사인데 올해는 이 연초에 1억 원 가지고 있는데 9월 말까지 3,400만 원뿐이 못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제조업에서 이렇게 그 생산성이 2가 넘는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주 그 뭐 그 대박하는 그런 그 기업 수준으로 보입니다. 작년까지는. 올해는 그래도 그 낮은 게 아닙니다. 1.33면은 영업이익이 136억 원으로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8,7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재고가 그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영업이익은 79.1% 감소했습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과 제공품이 있어요.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그러는데 44억 원이 줄었습니다. 그 가공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하고 많이 나는데
이 회사도 제조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외형은 실질 내막을 들어보면은 그 상품 유통업 성격으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. 원재료가 무려 391억 원이나 크게 줄어들게 돼 있는데 원재료가 이제 제품이 되는 거죠. 제품이 돼가지고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하는데 회사가 제시한 표현으로는 A를 제품 제공품 등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373억 원인데 플러스라면 이게 마이너스 이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. 66억. 전년도에는 211억 원이나 사용됐는데 상품 매입액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2,758억 원이나 되고 전년도는 또 3,372억 원이나 되는데 앞장에서 봤듯이 이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이 없습니다. 그래서 ABC를 더한 MC는 매출원가 재립인데 19.5%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9.5%가 감소했습니다.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됐는데 가공비가 4%입니다. 0.9% 상승했는데 그래서 재료 비율이 더 높아졌으니까 여기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추론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하락으로 나오는데 일자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. 이 모순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자꾸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. 비성분 데이터에는 상품 매입액이 있어요. 그러나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 계정이 없습니다. 상품 매입액이 그대로 출하된다는 의미인 것인지 상품 매입액으로 표기되면은 일반적으로 A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룰이 표기 룰이 이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에 상품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이 없다는 거 여기서 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.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너무 큽니다. 329억 원이나 되고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그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또한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갭과 동일한 금액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원재료의 증감액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을 빼보면은 갭이 갭3로 62억 원 나왔고 그러나 작년도 똑같은 산식으로 하면은 722억 원이 나옵니다. 그래서 원재료도 사실상은 원재료 증감액도 아니다. 이렇게 봅니다. 원재료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들어갈 리가 없죠. 다 별도로 표현을 했으니까 300억 원대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.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 계정이 없다. 갭은 상품 증감액인가? 근데 그 상품 계정이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죠. 2단계까지 보더라도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에 대해 현금 물음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증감액은 올해는 일치합니다만은 작년 3분기에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. 3,200만 원. 재가정으로선 평가 손실을 빼면은 제로로 나와줘야 되는데 3,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1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.7%가 감소했고 직원 수는 3명이 줄었어요. 그런데 연봉이 6,2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전년도에는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사 안 된다고 월급을 깎을 수 있냐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3명 나갔다고 11.2%나 깎일 수 있느냐? 분명히 뭔가 그 본봉은 안 깎였더라도 보너스를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매출이 뭐 줄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보너스 줄 돈도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된
것 같기도 합니다. 인당 평균 매출액도 크게 줄었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러겠죠. 아니, 매출도 제대로 못 느끼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아가려고 그러냐?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임금 체계는 성과급제가 뭐 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. 뭐 그러니까는 성과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또 깎는 건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. 지급 수수료는 근데 이제 0.9%또 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. 작지만은.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09.3회전이나 됩니다. 이런 거는 매우 높은 건데 뭔가 재고 그 자산 명세에 분명히 뭐 상품인가 뭔가 빠진 것 같아요. 어쨌든 재고 회전율은 올라가고 스루픈율은 떨어졌으면은 역방향이면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. 레버리지율은 0.4% 증가했고요. 빚이 조금 더 늘었다는 얘기고 이자 보상 비율은 전년도 76.3배에서 8.4배니까 거의 이거는 영업이익이 추락을 한 거죠. 현금 버퍼율은 14%로 그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투하자본 이익률 ROIC는 15.9%나 이것도 크게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전율이 상승했으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. 이 비성분 2차 추론하고 동일한 추론이 나오는데 이 스르폿 손익계산서에서는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나왔죠. 일단 두 군데가 반증을 위해서 그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. 이런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쪽이 더 옳다고 보고 어쨌든 이 반증을 하기 위한 거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고요. 그 다음에 더 확실히 투명성 법정에서 제가 그 변호사 입장에서 추가 그 변호 증거를 댄다면은 에,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 그게 뭐냐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법정에 제출한다. 그래서 그것이 크게 늘었다면은 어, 맞다. 분식회계가 아니요라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. 보완 자료로서 재고 흐름 데이터도 추가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의 그이 변동 그 범위를 확실하게 밝혀주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가격 추이를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구두 설명으로 그 추상적인 용어로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서 전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. 투명성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실적 대비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은 4,19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어, 영업이익 예상은 145억 원입니다. 이래서 그 5% 정도 더 노력을 좀 목표를 세워본다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185억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이 경우에 계약을 할 당시 상황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재고는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게 나오고 그런데 매출 노력을 안 하고 재고를 거꾸로 동일한 비율만큼 59%를 증가한다면은 판매 노력을 안 해도 영업이익은 181억 원. 이게 5%도 판매 노력하는 거 수준만큼 가만히 있어도 재고만 늘리면은 181억 원이 나온다. 이런 것들이 원가 회계의 모순 내지는 그 매직 마법이기 때문에 자꾸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부직회계에 대한 거.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. 스루프 관점에서는 그 실적 대비 예측을 해보면은 4,660억 정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46억 아니 4,600억으로 계약을 한다면 한 109억 원 남는 거로 그렇게 많게는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실현 가능한 재고 회전율, 판매 누력을 좀 더 해서 6.4% 정도 더 해보면은 한 4,890억 원을 팔아가지고
영업이익은 140, 한 8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좀 리즈너블한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스루폿 회계 기준으로는 그 판매 예가가 이거를 하는 판매 단가로 비율을 한다면 46만 6천 원으로 나오고 원가 회계는 41만 9천 원으로 나왔거든요. 차이가 무려 4만 6,639원이나 됩니다. 원 단위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재고가 줄었죠. 재고가 줄 때는 스루폿 회계는 판매 예가를 높게 산출해 줍니다. 그래서 분석 결과에 대한 어떤 통계치의 정리인데 이 스루폿 회계 쪽만 얘기를 하면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회전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합니다.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그 노멀한 그 통계치가 되겠어요. 만약에 예가가 낮게 나오려는 어떤 독특한 원인을 찾아 추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. 이런 상황에 요거는 부합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예측은 부합을 했는데 그 갭에 대해서는 이 매출원가에 대한 그 갭에 대해서는 밝혀낼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네요. 재고자산 명세가 첫째가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. 상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시가는 11,310원으로서 연초보다 2,210원 증가 상승했고 장부가격 대비 297%로 63%나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그 5% 이상 주주로서 유니퀘스트가 33.18% 가지고 있고 임창원 씨가 18.56, 김영호 씨라는 분이 5.33% 가지고 있는데 요게 두 개를 합치면은 51.6% 정도 되죠. 어, 그러면은 56%. 이게 다 더하면 100%가 넘는데 외국인이 무려 57.28%를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게 거의 없다. 이게 뭐 통계가 요건 네이버에서 가져온 건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싸잡아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드림텍을 그거 잘 모르겠네요. 자관 제 생각에는 이 미래 가치도 팍 떨어졌거든요.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좀 뭐 비논리적인 세계죠. 주식시장은 제 분야는 아닙니다. 나름대로 그냥 한번 흐름을 본다는 데 의미가 있겠어요. 이상 드림텍 발빠르게 공시를 했습니다만 제 눈에는 뭔가 그 매출원가 계산이 뭔가가 아니고 그 재고자산 명세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매출원가 산식에 대한 구성 내용도 신뢰성이 엄청 많이 떨어진다.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제조 원가의 그 산식이 이제는 그 디커플링 해야 될 때 아니냐.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야 되듯이 원가 회계도 재료비하고 경비하고 디커플링 이제 하자. 그래서 재료비를 떨어서 얼마 남았는데 나머지 경비는 어차피 쓴 돈이니까 그냥 올해 그냥 다 떨어버리자. 뭐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.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